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6.25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꽃기호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6.25 전쟁에 도움을 준 많은 나라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어떻게 전쟁이 발발되었나 하는 부분인데요. 강인아, 너는 정답을 알고 있니? 그럼요.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꽃기호 영상에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손으로 엉덩이를 찌르면 손침이라고 안 부르고 똥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기 때문에 남침인 거잖아요. 꽃기호 채널의 영상을 열심히 시청한 보람이 있구나. 맞아. 오늘은 막연하게 남침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남침인지 그 증거자료들과 발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거야. 너무 기대돼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예전에는 6.25 전쟁을 둘러싸고 많은 설이 있었어. 북한에 의한 남침이다. 남한에 의한 북침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불가피한 민족 간 내전이다. 등등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1991년 소련의 공산당 체제가 무너진 후 1992년부터 6.25 전쟁에 대한 구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공산권에 의한 남침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기는 했지만 스탈린이 감독을 맡고 김일성이 주연, 마오쩌둥이 조연을 맡은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지. 공개된 소련의 비밀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 먼저 첫 번째는 1966년 소련의 외무부가 소련과 중국의 6.25 전쟁 개입 내용을 정리한 6.25 전쟁 1950에서 53과 휴전협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전쟁 중인 베트콩에 대한 소련의 지원 문제를 중국, 월맹 측 관계자들과 협의하려는 소련 관계자들에게 배경정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지. 두 번째 자료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리한 한국 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로서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6.25 전쟁에 관한 문서를 정리한 것인데 총 548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야. 세 번째 자료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자료는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소장 문서로 정식 명칭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 더 아카이브 오브 더 프레지던트, 러시안 페더레이션, 인데 APRF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해. 1950년 1월부터 1953년 7월 기간 중에 스탈린, 김일성, 마오쩌둥 간에 오고 간 6.25 전쟁 관련 비밀 전문으로 다 모으면 1200쪽에 달할 정도로 스탈린, 김일성, 마오쩌둥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준 문서들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발간하는 냉전 국제역사 프로젝트 회보에 학자들의 연구 논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어.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스탈린의 승인과 작전 계획에 따라 김일성이 남침을 개시했다는 것과 스탈린이 6.25 전쟁에 중공군의 참전을 유도하고 실현되는 과정, 스탈린이 6.25 전쟁과 휴전협상이 장기화되도록 유도한 내용 등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스탈린의 승인과 작전 계획으로 김일성이 남침을 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김일성과 스탈린은 장시간 동안 무력 통일을 위해 남침을 계획해왔어.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을 무력 통일을 위한 남침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기도 했어. 스탈린은 북한군이 절대적 무력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했고 남한에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침을 불승인했어. 북한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8월 12일에는 김일성이 시티코프 대사를, 9월 3일에는 김일성의 러시아어 통역관인 문일이 퉁킨 공사를 면담하면서 1949년 6월 30일자로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38선은 그 의미가 상실되었으므로 대남 전면 공격 승인을 요청하지. 정말 꾸준히 대한민국을 탐냈던 거네. 그렇지. 9월 11일에 스탈린은 김일성의 요청이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철수한 시점에서 제기되었음을 감안하고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며 북한의 제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정치, 군사정보와 현지 대사관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이에 퉁킨 공사는 9월 14일에 스탈린에게 아직 속전속결에 의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신속히 남한을 점령하지 못하면 미군의 강력한 군사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소련에 이롭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해당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9월 24일 평양 주재대사에게 남한 내의 빨치산 활동 강화 계획은 승인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면 분쟁이 장기화되어 통일이 지연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하게 돼.
하지만 김일성이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죠? 역시 강인이가 잘 알고 있구나. 1950년 1월 17일 박헌영 외상이 주최한 오찬에서 김일성은 2명의 참사관급 소련 외교관에게 중국의 통일이 1949년 10월 1일 완료되었으므로 이제는 남한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말하며 남한 해방을 위한 인민군의 대남 공격을 승인받기 위해 스탈린을 방문할 것을 제기해 그러면서 자신은 공산주의자이며 상부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스탈린이 그에게 법이기 때문에 그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 이 말을 들은 소련 대사관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고 주제를 바꾸려고 하자 김일성은 슈티코프 대사에게 접근하여 1949년 6월 마오쩌둥도 중국 혁명이 끝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말하며 남한 공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스탈린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해. 그러면서 총공격 몇 일 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그리고 슈티코프 대사는 1월 19일 이 대화 내용을 기신스키 외상에게 비밀 전문을 보고해. 이 비밀 전문을 보고받은 스탈린은 1월 30일 슈티코프 대사에게 하달한 전문에서 큰일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위험이 없도록 잘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을 만나 해당 문제를 의논할 용의가 있으며 그를 도울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지시해. 이후 스탈린은 중국과 협의한 뒤 2월 9일 군사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평양 측 의도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의 준비를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을 내리지. 이후 소련은 2월에서 3월 기간에 북한에게 탱크, 탄약, 군 장비, 대포, 의약품, 석유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해. 그리고 2월 23일에 북한 인민군 군사고문단 장직에 전쟁 경험이 풍부한 바시리에프 중장을 임명하지. 결국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 3명의 합작품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지. 김일성과 박헌영은 4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다시 확인받고 5월 13일에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에게 스탈린의 남침 승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이후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이야기는 다음에 특집을 다루게 되면 설명해줄게. 오늘은 북한과 소련, 중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남침을 준비하고 계획해왔는지, 소련이 어떻게 이를 승인하고 준비를 도와줬는지를 살펴봤어. 이제 더 이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헷갈리지 않겠지? 네. 막연히 남침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가지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너무 좋았어요. 다음 특집도 기대돼요. 그래.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야욕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했고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